미셸 스틸 대사랑 이재명이 어제 처음 만났어요. 새로운 대사들한테 신입장을 제정을 하는 제정식을 가졌습니다. 일단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소리,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매체입니다. 여기서 제정식을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썸네일이 이재명이 없어요. 저기 하면하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소리를 고차원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담아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 홈페이지 쭉 들어가 보면은 지금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그죠? 이재명의 뭐 이제 연임 시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도가 되거든요. 이 어떤 시그널일까?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재명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너무 많은 이견이 있다, 그죠? 주한미군의 공여지 반환 문제부터 해가지고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훈련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만든 거, 안규백의 전방 무력화, 그다음에 뭐 탈영 이슈, 쿠팡 정통망법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리감이 표현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좌파들이 개거품을 물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좌파 채널이 조회수 좀 높게 나왔습니다. 쇼츠를 찍었는데 다른 대사들은 예의 바르게 이재명과 악수할 때 두 손으로 악수하더라. 포르투갈 대사일 겁니다. 근데 주한미 대사의 선 넘는 행동, 저 위에 제목 달려있죠. 미셸 스틸 대사는 건방지게 한 손으로 악수를 했다. 미셸 스틸 대사는 부적격이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면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관상, 뭐 건방지기 짝이 없네. 일개 대사에 불과한 사람이 무식이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 조지로 온 미국 대사라던데 이재명을 조지는 거죠. 구구 인사가 주한미 대사라니 상식파, 친미파, 진한파입니다. 건방진 거 못 참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짜로 결례는 뭐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젠슨 황 전 세계 AI를 이끄는 수장 앞에서 입을 쩝쩝거리면서 위아 패밀리, 우리는 식구다, 따라해보세요, 뭐 이러고 맥주 든 손으로 삿대질하고, 저게 결례예요, 여러분. 호주 총리를 만나서 목소리로 전화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젊고 잘생기셨네요. 저것 때문에 호주 언론이 난리 났잖아요, 저번에. 듣던 것보다 젊고 잘생기셨다. 그럼 전화로 들었을 때는 못생겼고 늙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몇 명이 이재명을 접견했는가? UAE 대사, 아일랜드 대사, 포르투갈 대사, 미국 대사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러면은 미셸 스틸 대사만 한 손으로 악수했는 거 아니에요? UAE 대사도 한 손으로 악수하네. 여러분 쇼츠 보고 우리가 막 광분하면 안 돼요. 저런 쇼츠가 말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진짜 팩트들입니다. UAE 대사 한 손으로 악수하고 있습니다. UAE 대사의 아내도 한 손으로 악수하고 있습니다. 신임 아일랜드 대사도 이재명과 한 손으로 악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셸 스틸 대사가 한 손으로 악수한다고 건방지다고?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식축구팀이나 NBA 프로팀이나 우승하면은 이제 스포츠팀이랑 같이 이제 막 간담회 갔잖아요, 그죠? 주머니에 손 놓고 그렇게 악수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한 손으로 악수한다라는 게 내가 당신과 법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라는 문화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과도 한 손으로 악수하고요, 고령자와도 한 손으로 악수를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진짜 고마울 때 이렇게 막 두 손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정서가 뭐냐, 미국의 가치가 뭐냐면은 나보다 어리든 나보다 나이가 많든 똑같다. 장애인이랑 악수를 하든 타인종이랑 악수를 하든 다 한 손으로 악수해요. 원래 그건 미국 문화라고. 그 다음에 무슨 미셸 스틸 대사의 배우자 쇼온 스틸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더니 돌아오는 것은 한 손으로 악수한 거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대사들도 다 부인 왔어요. 부인 남편 다 왔습니다. 오히려 미셸 스틸 대사의 남편인 쇼온 스틸이 이재명과 만날 때에 고개를 숙여줍니다. 여러분 미국 외교가 왜 무섭냐면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쇼온 스틸이 저는 이재명을 존중한다고 해서 저렇게 고개 숙인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좀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틸 대사가 이재명 어제 만나서 한국어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화를. 괜히 통역 끼고 대화 질질 끄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남편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Your husband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재명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스틸 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어. 스타벅스 압수수색 했죠, 쿠팡 털렸죠, 정통망법 있죠, 안보 이슈 있죠, 전자권 환수 문제 있죠. 너무 많아 이슈가. 그러니까 스틸 대사의 모국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자니까 뭐 그건 좀 그렇고 저 남편분들 계신데 영어로 하시죠. 최대한 대화를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좌파들이 뭐랄까 그래도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스틸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한 손으로 악수했다라고 이제 일부러 막 논란을 만드는 쇼츠 채널에서 그 영상의 후반부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은 쇼온 스틸이 왔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걸 정확히 짚었어요, 좌파들이. 쇼온 스틸 이분은 공화당 레전드입니다. 베리 골드워터 60년대부터 공화당을 지켰던 분이고 공화당 전국위원회 전국위원을 했었던 분이고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의장을 했던 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지금 긴장을 하는 것은 왜 자꾸 쇼온 스틸이 계속 따라다니냐는 거죠. 저번에 외교부 갔을 때도 오고 공식
공식 행사 갈 때 다 함께 합니다. 왜 같이 가면 안 되나 부부인데. 근데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저분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좌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JTBC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스토커죠, 그죠? 계속 뭐 이거 왜 온 거냐, 앞으로 쿠팡 이슈 어떻게 되는 거냐, JTBC가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는데, 이재명은 양국 현안이 원만히 풀릴 것이다라고 어제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원만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압박이. 첫 번째 정통망법. 짐 조던 의원이 정통망법 관련해서 또 때리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이재명 정부의 방미 통이가 미국 하원한테 브리핑해라. 어떻게 가짜 정보를 찾아낼 거고 어떻게 처벌할 건지 빨리 얘기해. 너희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전체주의 사회 만든다. 미국 기업들 다 다친다. 그 다음에 스캇 피츠제럴드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외국 정보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서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 한국의 소위 정통방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면 남용되기 쉽다. 허위정보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봉합이 안 되죠. 왜? 정통망법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무부랑 하원과 상원에서 뭐라 했는데 외교부의 그저께 입장은 뭐죠? 차별 요소 없다. 조용하라는 거죠, 외교부에서.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에도 너희 이거 처리 안 하면은 쿠팡 괴롭혔었던 고위 공직자들 미국 입국 막아버리겠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변기는 쿠팡의 차별법 집행 않는다.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얘네들. 그래서 미셸 스틸 대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 봤을 때 미국은 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쿠팡이 당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테무랑 알리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쿠팡이 그래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만은 알리와 테무가 2등 3등이고 네이버도 지금 순위 올라오고 있는데 얘들도 지금 새벽 배송한다고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나설 수밖에 없다. 쿠팡 이슈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보면은 이재명이가 어제 스틸 대사 만나서 딱 하나 맞는 말 한 게 있어요. 뭐냐?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가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 저거는 맞는 말이죠. 스틸 대사는 과거 해리 해리스라든가 오바마 때 있었던 리퍼트 대사라든가 바이든 때 있었던 골드버그 대사랑은 아예 달라요. 한국이 고향이고 한국이 모국어고 한국 정치와 한국 역사를 잘 알고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건국정쟁 영화를 의회에서 상영해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면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지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중이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스틸 대사가 이틀 전에 현충원에서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헌화를 했고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아,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과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메이저 모 언론은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릴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는 미셸 스틸 대사의 이 발언을 따서 희한하게도 뒤에 물음표를 달아놓은 언론사가 있어요. 참 대단한 언론이죠, 그죠? 근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대사, 바이든 때 대사입니다. 어디 갔죠? 5.18 묘지 참배. 당시에 우파 진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오자마자 5.18 가냐? 골드버그 저 사람의 사상은 딱 보이죠. 윤석열의 계엄은 엄청난 실수. 네가 뭔데 일국의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선포한 것 같고 실수니 많이. 그다음에 오바마 때 왔었던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 대사 최초로 유엔기념관 부산에 있는 거 참배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사 중에 이렇게 오자마자 현충원에 가서 6.25 전쟁 참전 용사를 기렸던 대사는 최초입니다. 골드버그는 현충원에 온 적이 없고요. 리퍼트 대사도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에 갔는데 서울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대사인데 참전 용사들을 매해 기렸고 현충원도 방문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한국에 오자마자 대사가 간, 이거는 이제 최초의 사례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좌파 정부 때 왔었던 대사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의 대사보다도 훨씬 빠르고 직접적이다. 지금 스틸 대사의 행보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분의 정치적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게 스타벅스를 바로 방문했죠, 오자마자. 이재명이가 왜 주한미군이 공여지를 안 내놓느냐 짜증을 낸 바로 다음 날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을 만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충원 방문해서 6.25 참전 용사들을 기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 세력과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트루소셜에서 힌트를 다 줬죠, 그죠? 2차 대전에 유럽 전선의 영웅인 패튼 장군과 인도 태평양 지역을 담당했었던 메가더 장군을 함께 기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에 서 있는 사진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전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유럽 전쟁과 중동 전쟁과 아시아의 안보 위기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만큼 엄중하게 지금 전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고, 메가더 장군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이슈를, 동북아의 안보 이슈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은 북한이 일본을 중국이랑 같은 궤 안에서 때리고 있는데 6월달에 북중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북한이 일본을 비난하는 강도가 세지고 있고 중국이랑 보폭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김건희가 너무나 위험한 존재가 되었고 김정은과 한 편을 먹고 있는 이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스틸 대사를 통해서 누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원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세계 질서 전체에 대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고 위협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상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셀 스틸 대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의사를 전달할 것이다. 경제 이슈, 인권 이슈, 종교 탄압 이슈, 안보 이슈. 그래서 미셀 스틸 대사 관련한 보도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이 까불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로 이재명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셀 스틸 대사를 두고 촛불 행동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거든요. 제발 떠나가라.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가. 실제로 사라지고 있는 좌파 독재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리아의 독재자 알 아사드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1990년대 초반부터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구축한 차베스, 그 후임자 마두로 마약 국가를 만들고 부정선거의 몸통이 되었습니다. 그는 잡혀갔습니다. 1979년에 친미 이란 왕정을 무너뜨리고 반미와 전세계 테러를 수출하고 북한과 동맹을 맺은 저 이란의 수계 하메네이 40년 만에 죽었습니다. 50년 된 이란 신정체제의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스트로가 50년 넘게 집권했었던 쿠바 지금 전기가 없고요. 7월 달에는 쿠바 역사상 시위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쿠바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구멍을 지금 미국이 다 막았습니다. 의사 수출까지는 막았습니다. 붕괴 직전입니다. 시리아,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때까지 50년 동안 지켜준 곳입니다. 중동의 또 다른 북한으로 불리는 거죠. 이란과 함께. 여기에 50년 집권했었던 게 바로 알 아사드 부자인데 2024년 12월경에 정권이 붕괴됐거든요. 미국이 도와준 거군요. 그거. 알 아사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을 추종하고 김정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 공포에 지르는지 알겠죠. 순서대로 보세요. 다 갔어요 지금. 나머지 남은 게 이 2명 정도입니다. 그다음 푸틴.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거기를 그냥 없앨 뿐만 아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시리아의 차기 대통령은 이 사람인데 알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킨 반군의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원래 미국에 의해서 현상금 걸렸던 사람이에요. 100억 이상. 이슬람 테러리스트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죠? 알 아사드는 러시아 편이고 중국 편인데 너 나랑 거래할래? 일로 와봐. EEJ. 너 앞으로 러시아랑 이란이랑 싸워주면은 테러 지정국 해제해준다. 백악관 초대해준다. 실제로 초대해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 좋습니다. 김정은? 없애면 되지. 차기 통일 대한민국의 지도자한테 그 역할을 맡길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받아내겠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대폭발적인 성장을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물류 허브가 되고 전 세계 금융이 허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못 내려오도록 영구토록 거기에서 잘 막아줘라. 빅딜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겁니다.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죠? 잡아간 다음에 무주공산이 된 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여자 부통령 시켜가지고 마두로 밑에서 꿀물 빨던 것들 다 숙청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쿠바도 지금 마찬가지로 미국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지금 이미 개혁을 하고 있어요. 시장 경제를 좀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김정은과 이재명이 공포에 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씩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도서 국가들도 친미로 다 전환되고 있죠. 남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하고 나서 파란 국가들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제 콜롬비아까지 우파 이겼죠. 이제 브라질 하나 남았네. 지금 우리나라 종북주사파들이 사실은 이 권력을 반세기 이상 가져왔죠. 중국 공산당 떠받드는 것들. 근데 이자들의 카르텔이 바깥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셀 스틸 대사를 보고 저렇게 개업품 무는 겁니다.